Draw and Modify 패널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항목들은요, 쭉 한번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Draw에서 그리기 패널에서 안 배운 명령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난번 그 시간까지 어떤 도형을 그려가면서 몇몇 명령들을 또 배웠습니다. 이 Modify 명령 중에서 이동 같은 건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객체를 갖다가 분해하는 거, 폭파시키는 거요. 이런 명령, 회전 이런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리라. 복사 명령이라. 복사 또 했죠. 대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빠진 것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그리기 명령을 보면은요, 여기 몇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해놨습니다만은 이 버전에 따라서 그 순서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것과 안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안 쓴다고 해서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그려볼까요? 단축키가 SPL인데 꼭 대문자도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해서 커튼 같은 것을 단면도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수정하는 명령이 스플라인 에디트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정점을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스플라인 에디트까지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X라인이라는 거는 무한대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단축키는 XL이고요. 그래서 찍으면은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아무리 이동을 하고 이 리미트에 관계없이 아무리 화면을 이렇게 키우고 줄이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항상 보인다. 그래서 무한대 그 선이다. 레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일이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건 시작점에서부터 무한대, 시작점부터 내가 그 방향을 지시하는 쪽으로 무한대의 선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레일이라든지 X라인 같은 것은 또 사용도가 좀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어떤 엘리베이션 같은 것을 그리는데 따가야 되겠죠. 그걸 따갈 때 이런 선을 갖다 보조선으로 보조선으로 쓰면 좀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먼저 그 디바이드라는 명령을 먼저 강의인가요? 거기서 할 때 디바이드를 몇 개로 나눠 가지고 그립이 보이죠. 그립이 보이는데 그것을 항상 눈에 보일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를 좀 크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요, 일단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화면에 점을 찍으면은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객체가 있죠. 근데 이건 아무리 키워도 절대적인 크기입니다. 화면을 키웠다고 해서 그게 더 커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라인하고 중복되면은 이제 중복돼서 안 보인다는 것 뿐이죠.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드로 나눴을 때 꼭 안 보여도 그 노드를 스냅하게 되면 이 자리를 스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크기를 항상 크게 보이고 싶다라는 것에 이걸 수정을 하려면은 이게 DDP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DDP 타입. 근데 DDP 타입이라는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걸 잊어버려요. 명령을요. 그래서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좀 찾기가 좀 난해겠죠. 그래서 포인트니까 포인트 타입을 수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타입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요. 이렇게 제일 첫 번에 DDP 타입이라고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2016에는 DDP 타입, P 타입이라는 여기서 P 타입이라는 명령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셀렉트하면 된다. 그럼 점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퍼센트로 볼 것이냐, 절대 단위로 보게 될 것이냐. 절대 단위는
보는 일이 사용하는 절대 단위가 되겠죠. 여기서 절대 단위로 하게 되면 이건 5mm로 아무리 키워도 5mm로 볼 테고. 그래서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디바이드 같은 거를 해가지고 10등분이고 100등분이고 했는데 5등분 이런 거는 뭐 얼른 그 자리 가서 찾으면 돼. 100등분을 했는데 짧은 선을 100등분을 했는데 그걸 스냅을 하려면은 그 간격이 굉장히 정밀하겠죠. 그럴 때 이걸 보이도록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화면 비율로 그냥 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비율의 5%다는 얘기고, 절대 단위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키워도 커지는데 보이는 건 똑같은데 그 크기가 5mm면 5mm, 2mm면 2mm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는 했죠. 디바이드는 했고, 그러니까 어떠한 선분을 갖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임시점으로 이렇게 스냅을 할 수 있게끔 분할을 해주는 거다. 근데 미저라는 것은 그거 똑같은데요. 라인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하고 미저, 이건 이제 풀네임을 다 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분할할 객체, 그래서 엔터를 하고, 이거는 거리값이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50만 해볼까요? 50 하게 되면은 50 단위로 전부 다 이렇게 분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초점이 어디냐? 제일 처음에 이 요소를 찍었을 때 거기가 초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내가 미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기준에서부터 이렇게 50 단위로 분할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클릭을 할 때 이 점을 잡고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리전 명령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리전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대신 바운다리라는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바운다리는 몇 개 내가 한번 도형을 그려놓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 그려놨고요. 바운다리, BO입니다. 바운다리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 작성, 그래서 점을 선택하는 건데 그 영역 내에 내가 바운다리라는 게 이렇게 둘러싸인 거겠죠. 거기를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찍으면요.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딱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영역이 하나 지금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다시 또 하고 싶으면 엔터해서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해볼까요? 엔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한번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보죠. 뭐, 이거.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중 선택순환이라는 걸 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각형이 지워졌는데 이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영역 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또 영역을 또 생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그려가지고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은 저기 면적을 계산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바운더리를 해서 어떤 특정 영역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면적을 딱 찍으면 면적이 딱 나타나니까요. 이건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너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도너스 뭐 이거 잘 안 씁니다. 뭐 이게 특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도너스니까는 내경의 그 반지름이 두 개가 되겠죠. 큰 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뭐 수치값을 우리 한번 해보면 되고, 문제는 제가 이 휠이라는 명령을 7번에 보면요, 휠이라는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휠로 하게 되면은 지금 디폴트로 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운다는 얘기죠. 채우는 걸 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보이도록 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요,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생성시켜주는 명령이 R이라는 명령입니다. 엔터요.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RC라는 거, 저는 2번을 그냥 치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렸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패턴을 입히고 싶습니다. 그게 해치라는 겁니다. 해치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잠깐 그려보고요. 그래서 해치, 이렇게 H입니다. 단축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패턴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뭐 해치에 대해서는 다른 예에 대해서 보충 설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치를 하고 엔터 하면 이제 끝났는데요. fill이라는 명령을 한번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끄기를 했더니 안 꺼져요. 이 지금 채워져 있는 거. 어떤 영역 내에 패턴을 채워줬던 어떠한 모양으로 전체 어떤 색깔로 채워줬던 해치를 했는데, 그런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해치라고 그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이제 패턴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보이게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안 보이게 했죠. 근데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즉각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럴 때 리전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때야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토캐드가. 그래서 버전이 이제 향상되고 잠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전이라는 명령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휠이라는 명령에서 꺼놨으면 꺼난 대로, 켜놨으면 켜난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실행을 하고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6까지 나왔습니다만은, 2016에서는 이게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분은 리전이라는 명령을 꼭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디폴트로는 이렇게 필이 on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이것도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해치를 했는데 안 보인다. 이거 뭐 또 프로그램의 에러 아닌가? 이건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여튼 이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치해서 그 fill이라는 명령, 그 패턴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 fill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반응을 안 한다면은 리전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8번이요. 리브 크라우드. 그 단어는 뭐 리볼브 크라우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네요. 이게 오토캐드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그 명령을 축약해서 썼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풀네임을 닫혀야 됩니다. 그리고 REV까지 하게 되면은 또 따라 나오죠. REV 크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구름형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 이걸 종료하려면 또 엔터, 이렇게 두 번 종료해야 이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에는 여기서 사각형으로 똑딱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그게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도면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상세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강조할 때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크기는 리볼브라는 REV 크라우드죠. 그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브 옵션이 있는데요. 꼭 이걸 알려 드려야 되겠다는 걸 빼놓고 이 서브 옵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 명령마다 이 서브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명령마다 그걸 다 설명을 하게 되면요, 하나 명령 가지고 설명하는데 10분, 20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면 알고, 궁금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edit와 polyline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건데요. 라인을 그릴 때 연속된 선을 그릴 것이냐. 우리가 선 하게 되면은요. 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연속되게 그려지는데 이게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 끝점은 서로 딱 붙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P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선택에 그려지는 건 똑같은데 이건 하나의 연속된 선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바로 그렸다면 그건 하나의 연속된 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포리선은 뭐 이걸로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포리선 가지고 이상한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모양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지우고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또 수정할 수 있다는 명령이 P-edit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실습에서 어떤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단축키를 제가 이거 팁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각형을 그리려면요, REC, 물론 REC가 왼쪽에 다 있습니다. 키보드가 왼쪽에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라이너고, 호, 원, 그 다음에 다각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라인은 오른쪽에 가 있어요. L자라는 게. 그래서 저는 1번으로 단축키를 정해놨습니다. 물론 L자를 쳐도 되고요. 그러니까 1번만 쳐도 저는 L자 친 거고 똑같다는 얘기죠. L을 치게 되면 물론 또 라인이죠. 근데 1을 쳐도 옆에 보면 라인이라고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이 단축키를 제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렉탱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는 명령이 CO인데 CO를 치려면 또 이렇게 키가 C자고 O자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사각형을 하고 선택하고 복사를 하려면은 저는 그냥 4번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게 일단은 뭐 명령, 라인 명령고 렉탱글 명령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외우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고요. 호, 이것은 치기가 편하죠. A고 뭐 원은 C이고 그러니까 편하고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단축키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그 단축키 만드는 설명하고 이 모디파이에 트림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또 마음대로 또 그리는데 먼저 번에는 딱 사각형과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뭘 하려니까 또 좀 부족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게 되면 이제 그리는 것은 정말 자유제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것들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쉬우니까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속성값이나 이런 것을 변화를 시키겠다는 거에 일종이니까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단축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그 리본 막대 메뉴를 표시하게 되면요.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도구에 보면 맨 아래 그 옵션 위에 사용자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화라는 거 중에서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텍스트 창이 하나 열리는데 acad.pgp가 되겠네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요. 여기서 명령의 단축키를 여기서 정해 놓은 겁니다. 볼까요? 지금 CO 보면은 지금 카피로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가요. 또 우리가 CO나 CP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또 CP로 되어 있기 때문에 CO나 CP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요 4번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아직 제가 이렇게 충돌하는 건 못 봤습니다만은 4번을 단축키를 해놨는데 이렇게 4번을 치다 보니까는 어떤 다른 명령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단축키 명령이 지금 4번을 또 다른 데서도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면 그때 삭제를 하면 되니까요. 요 라인을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다가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요. 카피라는 명령을 이거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딜레이트 키를 지우고 이걸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하면 되겠죠. 엔터 해가지고 컨트롤 V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콤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그리고 저 밑에는 지우면 됐죠. 이건 정렬을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딜레이트 키로 그 칸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파일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요. 바로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종료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이 라인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렉탱글로 되어 있고 3번이 P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P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P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P라인 뭐 잘 안 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